정말 보수 정당 국힘의 혁신이 필요하다. 네. 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정권 교체 이후에 국힘은 계속 이준석 정당대표에 쫓아내기. 대한 징계와 예. 또 가처분 소송, 네. 또 제1비대위, 제2차 비대위 뭐 이 와중에서 혼미한 상태로 왔어요. 지금까지. 국힘으로는 다행스럽게 뭐 다행스럽다 볼 수 있겠죠. 이 1차 법원에서. 가처분을 인용했던 재판부에서 똑같은 재판부에서 2차 가처분을 기각을 했죠. 예. 각하를 했기 때문에 현재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조영 원내대표 지도 체제는 이제 뭐 안정화 국민에 들어갔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도 인용됐다면 바로 전당대회로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건 혼란 속에서 치러지는 전당대회일 수밖에 없죠.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예, 이건 지금 뭐 이제 그렇지 거의 당이 뭐 붕괴 수준일 것이고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지금 대체로 예상을 내년 2월 정도 하지 않겠나. 네. 정기국회 예산국회 마무리하면서 이제 공고내고 하자면은 이제 2월 정도가 될 건데 과연 국힘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를 구축하고 이 지도부가 총선 승리를 이끌어내서 누가 그래도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은 총선 승리로부터 출발이다. 뭐 이런 말을 해요. 국회에서 차이가 나니까 예. 이 자기들 뜻한 바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뭐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죠. 예. 그래서 시민들이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반 한나라당 세력에서 지방 권력도 갖다 주고 국회도 다 압도적으로 몰아주고 좋죠. 다 해줬는데 왜 일을 안 해 못해 이거 가지고 이제 문재인 정부 임기 말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기에는 윤석열 정부가 올 5월에 출범했고요. 거의 23개월 후인 2024년 4월에 국회의원 총선이 실시됩니다. 예.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게 좋아 그래 진짜로 일할 정치적 기반을 만들어 줄게 5년 임기 중에 거의 만 2년을 연습 기간 그럼 저 체력 강화 기간으로 줘야 하느냐 그거는 너무 많은 거 그래서 아닙니까? 이전에 97년 대선 때 기억나실랑가 모르겠지만 DJ가 IMF를 맞이했을 때는 준비된 대통령이 필요하다. 음흠. 이게 이해창 대통령이 슬로건에서 완전히 졌죠. 정겁니다. 그거는 자기는 그때 아마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거 비슷하게 뭐 나라를 나라답게 아마 그런 슬로건이었던 것 같은데 예. 좀 태평스러운 이야기죠. IMF 위기 속에서. 예. 그런데 이 준비된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인 갈증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다음 대통령 선거 때는. 네. 그래서 다음에는 아마 이 막 폭발력 있고 이런 사람보다도 좀 검증된 사람 국정 운영에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이 아마 다음 대선의 시대 정신으로 갈 수도 있는데 우선 전당대회 이야기를 들어가기 앞서 예. 이준석 당대표가 당원권 정지가 1년 추가되고 네. 실제로 가처분이 기각되고 하면서 다음 전당대회 지도부한테 총선 공천을 예. 그냥 이렇게 기대해야 되는 자력으로는 어려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략 공천 외에는 방법이 거의 그렇죠. 없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공천 주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본인은 이제 전당대회에서 뒤엎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예. 그죠? 예. 근데 전당대회 내년에 2월에 치러지면 이준석 대표는 전당대회 후보로 나설 자격 놔둘 수 자체가 없죠. 없는 근데 거죠. 누구를 이제 밀어서 이제 네, 뭐 이제 뒤엎겠다는 거죠. 유승민을 밀거나 뭐 해서 자기의 정치력을 일부 간접적으로라도 확인시키고 나를 더 이상 쫓아내거나 탄압하면 좋을 게 없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나가서 딴살림을 차리면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떨어뜨리는데 내가 분명한 힘을 보여줄 수 있다. 이게 정치적 힘이자 국힘 또는 대통령 측에서 보자면 협박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탈당은 없다는 이야기는 뭐 정치 공학적으로는 잘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그걸 말할 타이밍은 아닌 거죠. 설령 만약에 딴살림을 차린다 해도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해서는 당연히 약발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이준석 당대표의 이 이른바 네.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는 나머지는 지금보다 다 지금 이제 기각되고 예. 됐잖아요. 네. 그런데 무고는 본인이 그 강신업 예. 전 그 김건희 팬사랑 대표였죠. 네, 네. 예. 팬클럽 회장
대표. 본인이 가세연에 대해서 가로세로 연구소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근거에 대해서 이게 무고다 하고 이 근거잖아요. 만약에 가세연에 이준석 전 당대표가 명예훼손 안 걸었으면 끝났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가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뒤집어진 거잖아요. 세상 일이? 가세연의 폭로로 내가 이렇게 됐는데 가세연이 나를 지금 이렇게 했다고 한 것을 무고로 지금 되치기 당하고 있는 형국 아닙니까? 이거의 출발점이 가세연의 보도로 시작된 거였잖아요. 이준석이 성접대를 받았다더라 이렇게 된 거였으니까. 그럼 저는 이제 만약에 이 이준석 당대표가 가세연에 대해서 명예훼손 안 걸었으면은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근데 지금 명예훼손 걸었기 때문에 그게 무고로 지금 이제 어쨌든 이 사건은 계속 가게끔 돼버렸잖아요. ING가 되고요. 예. 그래서 우선 그거는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 관련 여론조사 몇 개를 예.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관심 있으신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우선 광주방송과 UPI 뉴스가 넥스트위크 리서치에 의뢰해서 가장 최근에 나온 겁니다. 10월 11일, 12일 이틀간 조사한 것에 따르면 이건 이미 이준석은 이제 출마할 수 없다. 추가 징계가 내려진 뒤에 조사를 한 거예요. 유승민 독보적인 1위입니다. 유승민 36.8%. 그다음에 2위 나경원 12.7%. 차이가 제법 나지요. 3위 안철수 12.0%. 나경원과 안철수는 0.7% 포인트 차이니까 실질적으로는 차이가 없다. 이 여론조사에서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이 울산시장 출신의 김기현 후보 5.5%. 이 순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TK 지역만에서의 지지율을 한번 봤더니 유승민이 당연히 1위로 나왔는데 무려 44.5%로 1위예요. TK에서 유승민이. 박근혜 시절에 이른바 뭐 배반의 레이저 그래가지고 원내대표 하던 사람 쫓아내고 국회의원 배지도 못 달게 했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이래가면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당시 여당 원내대표였던 유승민 사이에 굉장히 골이 깊어졌고 그 이후로 배반의 신드롬처럼 돼서 뭐 본인은 형극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하는데 TK에서는 지금 유승민 의원 측 주장에 따르면 자기가 높다는 것이고 그런데 보수층만 한정을 해보면 조금 양상이 바뀝니다. 나는 보수층 지지자다라고 한 사람들 조사해보면 유승민 22.9%, 나경원 22.0%, 0.9%포인트입니다. 이거 역시도 오차범위 내에서도 딱 붙었다.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3위가 안철수 17.6%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고 보면 나는 보수층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에서는 누구 하나가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고 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요 여론조사에서는 그렇습니다. 미디어 토마토 조사에 따르면 뉴스토마토가 이래서 미디어 토마토가 10월 11일, 12일 기간 같습니다. 이때 조사한 거 보면 유승민 37.1%, 그다음 나경원 16.2%. 아까 거하고 거의 양상이 비슷하죠. 거의 더블 스코어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는 안철수 3위인데 10.8%. 좀 차이가 납니다. 2위와 3위 사이에도 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김기현 의원 6.3%, 나머지 조경태, 윤상현 뭐 이런 순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보수층만 따로 물어봤더니 여기서는 좀 다르게 나왔어요. 아까는 광주방송 UPI에서는 보수층에서도 유승민 22.9, 나경원 22.0. 그래서 뭐 거의 차이가 없지만 가까스로 유승민이 좀 반발자국이라도 앞선 것처럼 보였는데 미디어 토마토 조사에서는 나경원 30.4, 유승민 20.7. 확연히 차이가 나는 거죠. 10%포인트가 차이가 나니까. 그리고 안철수 13.5%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나는 국민의힘 지지층이다 라고 좀 더 자신의 정치적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밝힌 층에서는 나경원 39.1, 안철수 18.3, 김기현 13.2 그리고 유승민은 4위로 처집니다. 9.6.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어느 그룹에 속해 있느냐 포커싱을 하는 거에 따라서 조사가 굉장히 다르게 나와요. 그러면 어디 거를 더 신뢰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 보수 또는 국민의힘 지지를 분명히 밝힌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느 한쪽이 누구를 완전히 압도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어떤 조사에서는 오히려 나경원이 더 앞서는 걸로 나온다. 그래서
나경원 전 의원이 보수만 따놓고 보면 내가 유승민한테 안 진다는 말을 몇 주째 계속 해오고 있는 근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최근에 부총리급 또는 장관급 뭐 임명이 됐지 않습니까? 나경원 전 의원이. 예, 예. 네. 뭐죠? 그렇게 해서 그걸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물론 비상근 근무라고는 하지만 당 대표에 또 나오겠느냐? 이것은 대통령이 당 대표를 교통 정리한 것 아니냐? 뭐 이런 관측들이 많았잖아요. 교통 정리가 됐는지 어쨌는지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자리에 대한 윤 대통령실의 의지나 그다음에 이 정책적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건 사실이니까. 더군다나 여지껏 285조나 되는 돈을 썼는데도 저출산 문제는 하나도 나아지지가 않았다. 그래서 처음부터 리셋해서 다시 시작해 보겠다는 게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나경원 전 의원은 당대표 출마는 조금 힘든 게 아닌가. 그럼 나경원을 빼고서 새로 조합을 하고 새로 경쟁을 붙여보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결국은 친윤, 적어도 반윤은 아닌 범친윤계 후보 하나와 그렇지 않은 후보 이 1대1 대결 구도로 가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꽤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쭉 이야기를 이제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요. 이 어쨌든 그 강주방송 UPI가 넥스위크 리서치에 조사한 거를 따르자면은 여기에서 유승민 후보의 지지가 일반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보수층 지지에서도 0.9% 아주 근소한 차이지만 나경원 후보보다 이 높게 나왔어요. 전후보다 높게 나왔다는 그렇죠.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 예. 그리고 TK에서 이미 44.5가 나왔어요. 예. 그런데 1위입니다, 1위. 예. 그런데 지금 그 이와 상대적으로 미디어 토마토 조사에서는 전체 국민 조사에서는 비슷해요. 이렇게 유승민, 나경원이 37대 16 이렇게 나왔으니까 비슷한데 이것이 국민의힘으로 치자면은 금방 이야기한 대로 나경원 전 의원이 39.1%, 안철수 18.3, 김기현 13.2, 유승민 의원은 9.6으로 꼴찌로 4위로 나타났다는 거죠. 엄청난 차이인 거죠. 그 보수층에서도 나주희 의원이 30.4, 유전 의원, 이 유승민 의원은 20.7로 나왔어요. 이게 UPI 조사하고 미디어 토마토 조사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다르게 나왔잖아요. 전체 일반 국민은 같은데 국힘 지지층은 다른. 근데 제가 현재 국힘 룰이 당원 대 시민 여론이 7대 3이거든요. 그런데 이 미디어 토마토 조사에서도 재밌는 게 일반 국민 대구 경북은 유승민 후보가 34% 나왔어요. 1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국힘 지지자로 좁혔을 때 이 유승민 후보가 꼴찌로 나왔지만 이게 TK 지역 보수의 어떤 거점이라 할 수 있는 TK에서는 이 조사나 저 조사나 유승민은 1위 나왔다는 사실. 이게 그전으로 치자면 경천 동지할 일이거든요. 없었던 일이죠. 그전에는 그 배신자 프레임에서 국회의원도 떨어졌잖아요. 한치도 못 벗어나가지고 경기도지사 경선을에 오죽하면은 뭔가 변화를 위해서 나왔을 정도인데 지금 이것이 이 양 조사가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어쨌든 간에 유승민 의원이 배신자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은 보이는 거 하나 그건 저는 팩트입니다. 봅니다. 그런데 이제 국힘에서는 지지층에서는 아직 아니다. 왜냐? 국힘 지지층은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이 지금 아까 그 조사에서도 보면 70%, 68% 지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아주 세게 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승민이. 그리고 뭐 이준석 당대표가 전당대표가 징계를 받으면은 윤석열 당원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센 얘기였죠. 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뭐 하여튼 건건마다 이렇게 아주 최강경의. 그래서 만약에 유승민 전 의원이 만약에 당 대표가 된다면 집권 여당을 우리는 일심동체 2인 삼각 이렇게 표현하는데 후보 시절부터 두 사람은 너무 달랐지만 대통령과 여당이 완전히 각자 따로따로 가는
형국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과연 심할 경우에는 지금 7대 3으로 돼 있는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 룰을 바꿀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보십시오. 그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선에서 돼가지고 2014년부터 임기가 시작되잖아요. 예. 그래서 2016년 선거 때 예. 그 전에 2015년도에 당 대표를 뽑았어요. 네. 이게 비박이라 할 수 있는 예. 김무성 당 대표가 탄생하잖아요. 아, 예. 이게 그 김무성 당 대표가 탄생하면서부터 이른바 친박 찐박들이 무리수로 막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예? 막 이 감별사 용어까지 넣으면서 그리고 살생부까지 넣고 그래서 청와대에서 총선 공천에 세게 그 개입했고 예. 그 뒤에 최진실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이때부터 완전히 정부 여당 스텝이 꼬이쁜 거죠 이게. 예. 그래서 여당 당대표의 중요성, 여당 당대표가 이 비윤이 된다면 끔찍스러운 거죠. 이거는 지금 이제 탄핵 위기를 막기 위해서 보수층이 총결집에서 30% 초반대를 지금 막아쓰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당대표가 잘못돼 버리면은 예. 친윤이 아닌 법륜이 아닌 비윤으로 가버리면은 이거는 앞날을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2명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 그래서 아마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지금 아까 이강준 소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1대1 구도를 그 다대 1로. 다대 1이든지 1대1이든지 어쨌든 친윤 법륜은 한 명으로 정리를 그렇죠. 그쪽은 한 명이고 예, 한 명으로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1대1로 해놓으면은 어쩔지 혹시 모르니까 1대 다로 하면은 훨씬 친윤 측에서는 유리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당선 가능한 후보야 되는 거죠. 자기들이 봤을 때. 그래서 예. 제가 볼 때는 그게 대상 후보는 2명이라고 봐요. 누구? 안철수와 나경원. 네. 그게 나경원이 아직 꺼진 불이 아니다. 이게 안철수와 나경원이다. 그래서 안철수는 이미 서로 이렇게 그 후보 단일화도 했고 인수위원장도 했고 예. 이런 상태에서 안철수가 지금 당 대표를 선언하고 놓은 거는 결국은 저는 친윤, 윤핵관, 윤석열 대통령의 손 내민 거 아니겠어요? 이게 같이 가자, 예. 책임질게. 정치적 약속을 져야 하는 총선 정리하고 윤석열 정부 성공하겠다. 이거는 지금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손 내민 거고 거기에서 그 나경원 전 의원,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이 사실 보면 아주 비운의 정치인입니다. 네, 지난번에 서울시장 선거 때 예를 들면은 그 박원순 시장한테 오세훈 박원순 시장 후보 돼가지고 붙었잖아요. 붙어가지고 2억 그 자기 딸 그 장애 있는 미용실 이렇게 2억 티켓 끊어가지고 했다. 피부 그거? 네, 피부 2억 그게 또 휘말려가지고 그걸 했었고 그 다음에 이 서울시장 때도 이 상당히 당세에서 앞섰는데 갑자기 안철수랑 대항마로서 오세훈 현 시장이 부상되면서 당심에서 이겼잖아요. 재작년 4.7 재보선 때 말씀하신 그렇죠. 거죠 지금? 당심에서 이겼는데 그때는 역선택 장치가 없었으니까.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오세훈 후보가 경선에서 이겨가지고 시장이 된 거죠. 역선택을 도입했다면 자신이 이길 수도 있었다고 나경원 전 의원은 생각하고 있겠죠. 그리고 당대표 선거 때 이준석 당대표 선거 때도 역시 나경원 전 대표가 당심에서 이겼다니까요. 이준석 당대표를. 근데 워낙 국민들 이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되는 바람이 졌거든요. 그러니까 몇 번이나 예를 들면은 어쩌면 뭐 민심을 못 받고 있나? 그걸 비운의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거 너무 축혀주는 거 아니에요? 비운의 정치인은 말하자면 실력은 이만큼인데 정말 말 그대로 운이 없거나 억울하게 뭘 못했을 때 우리가 비운의 정치인 그러는 거지.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민심을 못 얻고 있는 사람이 못 됐는데 그걸 먹고 포장을 너무 세게 해주신 것 같은데. 정치인이라 그럴까요? 하여간 본인한테는 그게 뼛속 깊이 있을 겁니다. 있겠죠. 그래서 이 지금 당 대표로
한 템포 늦춘 거 아니냐. 제가 볼 때는 그 제안을 거부하면은 이거는 법률이 아니라 비윤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받을 수밖에 없고 지금 많은 언론에서나 이 정치권에 있는 사람은 그걸 받았기 때문에 장관급 그걸 받았기 때문에 당 대표 구도에서는 이제 빠져주는 게 빠진다고 했는데 전 그렇지 않다고 봐요. 강제적 아웃은 시킬 수는 없지만 빠져주는 게 도 이상 맞다. 이제 이런 그래서 일반적 관측론이고요. 지금 본인이 이야기했잖아요. 비상근을 강조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럼 뭐하러 해요 그거를? 저는 당 대표 근데 왜냐하면 그 저출산하고 그 문제가 장관 6명이 있는 적이거든. 그리고 자기가 그 문제를 자기 컨셉으로 아젠다로 가져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예. 이게 왜 다음 대선도 있으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그 부분을 저는 수락했다고 보고 우리가 100조를 들었어도 해결 못하는 문제잖아요. 예. 그 문제를 또 해결하고 싶은 그런 이 의지도 있을 그리고 것이고. 뭐 대통령의 과 후배이자 둘이 또 대선 전에도 상당히 가까운 모습도 있었고 네. 무엇보다도 어느 조사든 지금 확연히 다른 두 조사를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나경원은 어쨌거나 2위인 건 맞아. 네, 그 이유고 그 아까 말한 그 미디어 토마토에서는 당심에서는 압도적인 1위고 1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포기하기는 아깝다는 생각은 들긴 들 거예요. 제가 그리고 이야기했잖아요. 서울시장 선거 당대표 선거 당심에서는 다 1위였다고. 친윤 대 비친윤 구도로 하려면은 나경원이 일단 앞서 있는 건 사실이고 안철수가 대신 대표 선수로 나간다고 했을 때 친윤의 정서를 얼마만큼 흡수할 수 있느냐는 아직 물음표가 남아 있기 저는 때문에 뭐냐? 나경원과 안철수의 예. 친윤 범윤 후보 대결이 시작됐다. 그거 보는 겁니다. 다음 달 이거 우리 찍을 때 보면 알겠네. 아니다. 다음 달은 아직 안 들어가겠는데. 좀 지나야 되죠. 12월 달 되면은 가차될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그 다음 달 되면 알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나경원 그 현재 위원장 네. 저출산 위원장이 결코 당 대표를 갖다가 이렇게 접지 않았을 거다. 네, 그리고 뭐 어떤 면에서 정치적으로 제가 보면은 저보면 바본 거죠. 왜냐면 부통령 자리를 준 게 아니잖아요, 이게. 나경원 전 의원을 은근히 싸고 도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싸고 도는 김능구 대표가 계셨구나. 그 나경원 지금 위원장이 예. 저는 당심에 호소해가지고 보수적인 어떤 정서에 호소하는 방향에서 본래 본인이 가졌던 강점이었던 개혁 이미지, 개혁 아젠다를 갖다가 회복해야만이 저는 당선 가능성에서 이기고 이 안철수와의 어떤 이 당대표 1차 정리에서 이길 수 있다고 봐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은 안철수는 뭡니까? 총선 승리 중도층이다. 다음 대선 승리도 중도층 확장이다. 그거 할 수 있는 사람 몇 바퀴 더 있냐 이런 거. 이게서 계속 보수의 그 이 울타리 속에만 이 나저 의원이 있으면은 안철수한테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총선 승리를 할 수 있는 사람에서 당심 높거나 본심에서 그게 당 대표도 결국은 뭐냐면은 7대3을 바꿔가지고 김기현 의원이 예를 들면 당심을 더 이렇게 이 비중을 높인다든지 그리고 그 역선택 이 나경원 의원과 김기현 의원 말이 하면 민주당 선택이란 겁니다. 민주당이 선택하는 당 대표가 안 되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당 대표를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도입할 것 같아요. 현 정진석 비대위 체제에서 우리 이 선거의 성격을 명확히 하자. 이거는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게 아니다. 이러면서 저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거 여론조사 실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어디 지지자냐를 물어서 그거 나중에 그 응답은 빼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역선택 방지 조항이라는 게 뭐 이렇게 기술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당신은 어느 당 지지합니까? 그건 물어보면 그 사람 응답 제외하는 거니까. 근데 제가 그동안 이렇게 쭉 보면은 이게 어쨌든 이번 당 대표는 총선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거든. 그리고 다른 거 다 빼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를 지지할 수 있어야 되죠.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지지야 뭐 그건 너무 친윤이든 당연한 건데. 비윤이든 비윤도 뭐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지 않겠어? 다 지지하지. 근데 유승민 전 의원이 앉으면은 전폭적인 뒤끝없는 지지를 기대하기가 좀 쉽지 않으니까. 그건 좀 다른데 하여간 저는 이제 1차적인 그거는 안철수나 나경원이냐 이게 달려 있다니까. 네, 알겠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상당히 역부족일 겁니다. 막판 가서. 네. 그런데 당심도 가져 있으면서 총선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을 당 대표로. 티켓 파워가 이게 있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 바람이 불 겁니다. 이 바람이. 그래서 지난번에 이준석 당 대표는 처음에 나왔을 때는 몇 프로 안 됐잖아요. 안 됐는데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준석 당대표가 필요하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마찬가지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마무리를 하고 싶은 거는 이 유승민 전 대표가 배신자 프레임에서 벗어나고 있다. 저 거점인 특기에서부터 벗어나고 있다. 그런데 과연 윤석열 대표하고는 완전히 지금 이 선을 긋고 이렇게 붙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어디로 갈지 지켜보는 거하고 일시적으로 당대표에서 빠졌다가 보는 나경원과 안철수가 친윤 범용의 대표성을 갖다가 누가 획득할 것인가. 그래서 과연 지금 윤석열 정부와 국힘 집권 여당이 이 암울한 이 굴레를 갖다가 벗어나서 총선에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냐. 다음 달에도 지켜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